네, 이어서 최미경의 책다방 시간입니다. 최미경 작가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요즘 또 여름 방학 시즌이기도 하잖아요. 맞습니다. 휴가는 좀 다녀오셨나요? 아니요. 휴가를 한 10년 전부터 휴가를 못 가고 있어요. 여름방학 휴가는. 정말요? 저희 아이들이 불쌍하죠, 뭐. 아, 저는 괜찮습니다. 대신에 오늘 네. 휴가나 여름방학 때 가족들끼리 다 같이 읽기 좋은 책을 한권 가지고 왔거든요. 네. 휴가나 여름 방학 때 읽기 좋은 책이다. 네. 이게 그러면 뭐 아이들이 읽기 좋은 책인지 아니면 어른들이 읽기 좋은 음, 책인지 궁금해요. 정말 남녀노소 누가 읽어도 다 재미있을 만한 책이거든요. 음, 이 아동용 도서로는 원래 처음 나왔지만 네. 이제 원작은 그 조금 두꺼운 걸로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래야지 아이들이 읽을 때는 이제 대사 위주로 좀 읽고 그림 위주로 좀 보고 어른들이 볼 때는 이 서술되는 어떤 묘사나 음, 지문들도 좀 꼼꼼히 보면 네. 예전에 봤던 그런 느낌과는 아마 좀 또 색다른 그런 네. 느낌을 가질 만한 그런 책이거든요. 그래서 이 네. 책은 한 권 사서 온 식구들이 다 돌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. 음, 네. 더 궁금해지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죠? 어, 제목은 정말 유명합니다. 그 라이먼 프랭크 바움 작가의 오즈의 마법사입니다. 네, 오즈의 마법사. 그 도로시라는 소녀가 오즈의 나라에서 겪는 모험 이야기 맞나요? 그쵸. 네. 오, 이 회오리 바람이라 그러죠. 이제 네, 토네이도가 불어와서 도로시랑 강아지 토토. 네. 네, 토토가 둘이서 정말 그 새로운 어떤 오즈라는 새로운 세계로 가게 되고 거기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어떤 겪는 네, 그런 내용, 어떤 모험 내용을 음, 담고 있거든요. 네. 이 라이먼 프랭크 바움 작가가 오즈의 마법사를 어떻게 쓰게 됐는지부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미국의 동화 작가거든요. 네, 이 작가는 젊은 시절에 배우도 했었고 국작가도 음, 했었고 신문 기자 외판원 정말 다양한 직업을 거쳐가지고 잡지사의 편집장이 되었는데요. 네, 이 1900년 그러니까 지금 100년이 더 넘었죠. 네. 네, 1900년에 현 저희가 1편 제일 음, 첫 편이었던 오지의 위대한 마법사를 출간했을 때 그때 이제 작가의 말을 살짝 보면 네, 정말 이 책은 독자들에게 오로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네, 썼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거든요. 근데 이 책을 읽게 되면 단순한 즐거움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통찰도 음, 보여주고요. 지혜나 어떤 삶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이 책이 1년 만에 2만 1000부가 음, 당시에 그렇게 팔렸고요. 그 네. 다음에 이게 총 3만 5천 부의 이 초판이 다 매진될 정도로 정말 호응이 인기가 너무너무 많았죠. 좋았거든요. 네. 그리고 이 뒤로 뭐 뮤지컬 뭐 그다음에 이루어지면서 그 음, 뒤로 첫 번째 1편이 아니라 13편의 후속작도 쭉쭉쭉 나오면서 네.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총 14편이 음, 있거든요. 네.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오제 마법사라는 이름으로 발간된 것이었습니다. 네. 이 첫 장면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. 소개를 해주실 수 있죠? 네,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. 네. 도로시는 넓디 넓은 캔자스 대평원 한가운데서 농부인 헨리 아저씨, 엠 아줌마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다. 도로시네 집은 작았다. 집 짓는 데 필요한 통나무를 아주 먼 곳에서 마차로 싣고 와야 했기 때문에 집을 작게 지을 수밖에 없었다. 집이라고는 해도 고작 네 벽과 마루, 그리고 지붕으로 이루어진 방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. 방에는 음식을 만들 때 쓰는 녹슨 화덕과 그릇을 넣어두는 찬장, 식탁 하나, 의자 4개에 침대 2개가 놓여 있었다. 헨리 아저씨와 엠 아주머니는 한쪽 구석의 큰 침대를, 도로시는 다른 쪽에 작은 침대를 썼다. 다락도 지하실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지만 작은 구덩이 하나 있었다.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치면 가족이 몸을 피하도록 만들어둔 것이다. 네.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도로시가 네, 보통은 뭐 부모님이랑 산다고 생각을 했던 것 맞아요, 같은데 맞아요. 네, 이게 부모님이랑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헨리 아저씨 네, 그리고 엠 네, 아줌마 맞아요. 부부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네요. 맞습니다. 어,
솔직히 어렸을 때는 그런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서 거기 가가지고 재미나게 이야기하는 그 스토리에만 집중을 네. 했었는데, 그러고 보니까 저도 다시 읽어보니까 도로시는 고아였고 음. 아주 가난한 집안에 살고 있었구나. 음. 이런 것들도 알고 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러한 세밀한 부분까지 읽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책이 아닐까 싶어요. 네. 그래서 이게 또 책을 통해서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묘미인 것 같은데, 네, 지금 도로시랑 토토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친구들도 있잖아요. 맞습니다. 허수아비도 있었고요. 네. 양철 나무꾼, 사자 이렇게 세 명을 이렇게 길을 가는 여정에서 만나죠. 네.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허수아비는 뇌를 가지고 싶어 했고, 맞아요. 나무꾼은 심장을 또 가지고 싶어 네. 했어요. 그리고 사자는 용기를 갖고 싶어 했죠. 그쵸. 첫 번째 만났던 이 허수아비는 자신이 생각할 수가 있는 뇌가 없어서 새들한테도 무시를 당해 아무 음, 쓸모가 없다고 여기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오지에게 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려고 이제 도로시와 같이 여정을 떠나고요. 두 네. 번째 이 양철 나무꾼은 녹이 슬어 숲에 이제 서 있다가 기름칠을 해서 움직이게 되었고, 음, 오즈에게 자기가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는 어떤 마음, 음, 심장, 이 심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려고 또 같이 여행을 네. 떠나거든요. 마지막 세 번째 친구, 이 친구가 제일 저는 기억에 남는데, 이 겁이 네. 많아서 어떤 동물 앞에서도 나설 수 없다고 해서 이 음, 용기를 좀 얻고 싶다. 사자가, 네. 겁쟁이 사자가 네. 용기를 얻고 싶다고 해서 같이 떠나기로 합니다. 음, 정말 그 기억이 새록새록 그죠? 나는데, 재밌는 장면을 하나 더 읽어볼 수가 있을까요? 이번에 한번 읽어드릴 장면은 네. 양철 나무꾼이 왜 심장을 얻고 네. 싶은지 허수아비와 도로시한테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. 네. 진행자님이 허수아비를 좀 맡아주세요. 네. 너희가 나를 구해줄 때까지 그렇게 숲에 버려져 있었어. 정말 힘들고 끔찍한 시간이었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안 내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되었지. 그것은 바로 심장이었어. 사랑하는 동안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지만 심장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느낄 수 없어. 그래서 오즈에게 부탁해 심장을 얻고 싶은 거야. 그렇게 된다면 난 먼치킨 아가씨에게 돌아가 청혼하고 싶어. 양철나무꾼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은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그가 왜 그토록 간절하게 심장을 갖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. 그래도 난 심장 대신 뇌를 부탁할 거야. 바보는 심장이 있어도 그걸로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. 허수아비가 말했다. 난 심장이 더 좋아. 두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해. 행복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야.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. 도로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두 친구의 말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 아리송했기 때문이다. 음, 여기서 이제 이 행복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심장이라고 말하는 양철 네, 나무꾼과 네, 또 똑똑한 뇌를 가져야 그걸로 뭘 할지 알 수 네. 있다라고 말하면서 뇌를 부탁한다는 허수아비. 이렇게 보면은 진짜 뭐 양철 나무꾼의 얘기도 맞고 허수아비의 얘기도 맞고 둘 다 맞는 말 같은데요? 그쵸. 두 개를 다 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. 네. 이렇, 이렇듯이 이제 오즈의 마법사는 살면서 겪게 되는 어떤 우리들의 정말 상황들을 네. 되게 은유적으로 풀어내는 음.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 어떤 연령층에서 읽어도 자신의 경험에 맞게 그 이야기를 소화해낼 수 네.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 작품은 정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서 이 작품을 해석한 분들의 분야만 봐도 역사학자, 경제학자, 음. 문학가들 이 등장인물도 되게 다양하게 분석해 놓고 이 네. 이야기나 상황에 대해서도 되게 풍자나 해석을 되게 많이 해놓은 걸로 또 네. 알고 있습니다. 진짜 이렇게 뭐 다시 한번 보니까 네, 어릴 때 봤던 거랑 또 다른 것들도 그렇죠. 보이고 네, 이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맞아요. 게 네, 참 연령대가 다양하게 즐길 네, 수 있겠다라는 네, 생각이 맞습니다. 들어요. 네. 그런데 이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명대사가 굉장히 많지 않았나요? 그죠. 네. 저는 이 도로시와 이 친구들이 사자를 만나는 장면에 네. 사자가 하는 대사가 진짜 이렇게 많이 기억에 남거든요. 네. 어떤 거죠? 사자가 용기 없이 사는 게 너무
힘들다. 자기는 나는 용기 없이 사는 게 너무 음. 힘들다라고 이렇게 도로시한테 얘기를 하자 도로시가 막 너무 반기면서 그럼 같이 가라고 얘기하거든요. 네. 네가 만약에 있으면 우리랑 같이 가면 널 보는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애들이 음. 우리를 무섭게 생각해서 네. 막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. 그러니까 그 사자가 하는 말이 그렇다고 자기가 더 용감해지는 건 아니라고 음. 얘기를 하거든요. 네. 어쨌든 자기가 스스로 겁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네. 얘기하죠. 네. 정말 다른 동물들이 자신을 겁낸다고 네, 자신이 용감해지는 건 아니라는 게 그쵸. 참 맞는 네, 말이잖아요. 사실 맞아요. 자기 네, 자신이니까 그렇죠. 네, 이게 스스로를 속이지 못하는 것 네, 같은데 정말 그냥 딱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죠. 그런 네,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네. 그렇게 이제 셋은 오제 마법사를 정말 만나러 갔는데요. 네. 저는 이걸 어렸을 때 텔레비전 프로로도 본 적도 있거든요. 텔레비전에 네, 나왔다고요? 애니메이션으로. 네, 만화로 맞아요. 네, 이 주제가도 있었어요. 주제가가 있었다고요? 잘 모르시죠? 네. 정말, 네. 아마 저 또래 청취자분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 아마 맞다 그거 있었지라고 오. 하는 주제가가 있었는데 네. 왜 만화 영화의 주제가를 보면 연령대가 나오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그 전반적인 내용이 또 다 기억이 이렇게 나고. 알게 네. 되더라고요. 그래 네. 되게 주제가의 가사를 되게 잘 지었구나. 지금 생각해 보면. 네, 그런 생각. 어떤 가사였어요? 왜 캔사스 외딴 시골집에서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을 때 무서운 회오리 바람 타고서 끝없는 모험이 시작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. 오. 그러니까 네. 이게 다시 어제 제가 한번 다시 들어봤는데 막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. 추억 혼자서. 여행을 네, 하셨네요. 맞아요. 네,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주의 마법사가 네, 보니까 뮤지컬이랑 영화, 네, 애니메이션까지 네. 이 한 권의 책으로 정말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이 됐는데 이건 사실 그만큼 그 책이 좋다라는 거 아닐까요? 그렇죠.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대중문화에 되게 다양한 영향도 주거든요. 네. 이 오제 마법사를 모티브로 한 작품도 그 음. 중간중간에 나온 어떤 대사나 그다음에 그 인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모티브를 확장시켜서 한 네. 작품들도 많았거든요. 네. 우리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뽀롱뽀롱 뽀로로 있잖아요. 네. 거기도 이 오제 마법사 모티브로 한 영상이 있거든요. 진짜요? 네, 제목이 마법사를 찾아서라는 네. 건데 여기서 이제 뽀로로는 도로시로 나오고요. 네. 약간 느낌이 그렇게 나와요. 이렇게 크롱은 토토. 네. 그다음에 이 곰 있죠. 포비. 네. 네. 포비는 겁쟁이 사자로 나오고요. 이 로디라는 로봇이 있어요. 걔는 정말 양철 나무꾼. 네. 그다음에 여우 에디는 허수아비. 이렇게 정말 이 해리가 또 나오는데 이 네. 해리는 오제 마법사로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정말 패러디해가지고 오. 네. 네. 저는 뽀로로는 알았지만 네. 그런 것까지 몰랐거든요. 이게 정말 그 이야기에 좀 뼈대가 탄탄하다 보니까 그쵸. 다양한 패러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네, 해요. 한번 보시면 정말 재밌더라고요. 다시 네. 봐도. 네. 그리고 저는 1939년 영화에서 이 도로시랑 허수아비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도 정말 잊지 못하겠는데 네. 이 도로시가 허수아비를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니까 도로시가 신기해서 근데 뇌가 없는데 넌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어? 라고 묻거든요. 네. 근데 허수아비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도 생각 없이 말을 하지 않아? 라고 하거든요. 이건 진짜 촌철살인인 것 같은데 네. 진짜 이 오즈의 마법사 이 여름 방학 또 휴가 기간 동안 뭐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이 읽어도 참 좋겠다 싶고요. 네. 휴가를 떠난 분들도 그 휴가지에서 네. 잠깐 이 독서로 머리를 네. 식혀보는 것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. 오늘은 라이먼 프랭크 바움 작가의 오즈의 마법사 들어봤습니다. 최미경 작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